예, 안녕하십니까. 인천튜브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수많은 구독자분들 안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2023년 벌써 정초 구정을 지난 지가 좀 됐는데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방비 전기세 거의 요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폭탄에 여러분들 가정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오늘도 그렇지만 입춘이 지났잖아요. 우리 시간은 지나고 다시 날씨는 조금 더 따뜻해질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얼었던 마음도 같이 녹아드는 그러한 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인천 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인천 튜브 사랑해 주시고요. 이미 저희 프로를 우리 방송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요. 저희들 앞으로 방송이 새로 업데이트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저희 방송이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방송 광고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광고 부탁드릴게요.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문화갤러리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모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정말 그 연극에 관련해서 정말 그 증인이 돼주시고 활동을 하시고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너무나 추천해 주시는 우리 연극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지금 화면에 잡히시는 선생님과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김병훈 선생님과 함께 올해를 또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리하신 우리 박은희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박은희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분이신지 대답을 안 하거든요. 저희 방송의 특성은요. 출연자가 자기소개를 한다는 게 저희 방송의 특성입니다. 혹시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릴까요? 해보지 않은 자기소개인데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옆에서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초대를 했으니까 말씀해 주실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신흥초등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는 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연극 활동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컴백하셨네요. 필요해서 인천의 예술인들, 특히 연극인들이 우리 박은희 예술감독님을 모셨죠. 그 인생하기 전에 조금 프로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호칭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가 한 일이 많구나. 예. 감독님, 관장님, 선생님. 예. 뭐 이렇게 님자네요. 님자로 붙여주네요. 네. 제가 이제 연극 연출을 하다 보니까 연출님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원래 연극 연출이 제 본 하는 일이고요. 네네.
무대 연출을 그러니까 꼭 연극 아니어도 오페라, 무용극, 무슨 창극, 오, 또 국악무대 예, 뭐 이런 무대 작업 연출 쪽에서 예. 많이 했고요. 한 50년 했습니다. 아, 50년의 그 역사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요. 제가 몇 가지로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 제가 저기 숙녀의 나이는 이렇게 유출되지 않게 1950년대 후반으로 해가지고 인천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중대 연극영화과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출 전공했습니다. 오, 그러고요. 저희 미국 뉴욕대 교육 연구를 또 석사를 그쪽에서 교육 마치셨고, 연극. 예, 연극. 예. 예,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 겸 상임 연출가이셨고요. 전 시민교육 연구센터, 연극센터 대표님이셨고요. 아, 그러니까 시민교육연극센터. 네, 연극센터. 그리고 지금은 현 극단 고향의 대표님이시고요. 네. 혹시 추가할 거 있을까요, 김명훈 많죠. 대표님? 예, 많죠. 소래 아트 센터에 예. 초대관장을 하셨고, 오, 그 소리 다음에 아트센터. 네. 인천에서 인천 나가서 전국에서 일 거예요. 시민연극제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출발을 하셨고, 네. 교육연극 마찬가지고.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 연극인들이 모셔왔기 때문에 네. 인천 연극의 어떤 기반, 어떤 기초 작업, 뭐 이런 거에 뭔가 큰 어떤 이 선구자 어떤 그러한 역을 해내셨던 분이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에서 연극영화학과 4년제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여자 연출가로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자 연출자가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은 전공을 4년제 그 전공과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 연기하시던 분이라든가 영문과 출신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아마 전공학과 출신의 여자 연출자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예. 여성 연출로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어떤 선생님을 모시면서 앞으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올 건데, 네, 네. 그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면서 그 최고의 선생님의 어떤 그 사랑, 예, 예. 그 연극에 대한 이런 것을 독차지하면서 고난도 많으시고 역경도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신 네. 그런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인천 튜브 아닙니까? 네. 인천 튜브에서 인천인으로서 연극에 관한 어떤 미파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하셨던 게, 처음에 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오셔갖고 네. 그것만 하셔도 되는 거였었는데, 예. 시민연극 아니면은 교육연극 뭐 이 다방면으로 이 인천 연극의 어떤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훌륭하게 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벌써 그게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나올 얘기지만 인천의 연극을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201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10년 주기로 해서 인천 연극에 대한 어떤 책을 내셨고, 네네. 여기에 따른 어떤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직접 들으시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훌륭하신 네. 분입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뭐 보탬이 됐나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최촌이 뭐 훌륭하다니 예. 여성으로서는
이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약간 좀 차별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남성과 같이 해도 최고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지금,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쓰면서 평등한 성에 대해서 많이 자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병훈 선생님처럼 여성 강조하시는 거 오해받으세요. 잘못하셨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충분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연출가로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독보는 아니죠. 그냥 한 사람의 연극인으로서. 네. 네. 훌륭하신 우리 인천 안에서 연극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시는 우리 박은희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박은희 대표님 근데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좀 지내세요? 그동안에 책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책을 쓴 거는 요 앞에 있는 것처럼 3권을 느닷없이 썼는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연습은 하고 있으면서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더딘 숨을 쉬고 있어도 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료는 많이 쌓여 있고 이것도 정리는 했어야 하는데 하던 것을 지금 하자 하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게 나름대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 방편으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요거 제일 키가 큰 책은 우리 스승이신 이원경 선생님을 추모하는 책이면서 선생님이 대한민국 배우들의 화술에는 아주 일인자이신데 어떻게 돌아가실 때 저한테 유언하셨어요. 내가 정리했어야 하는데 못했으니 네가 좀 해다오. 저기 써 있죠, 제목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기록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훌륭하신 분의 애제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훌륭하신 그분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숙제로 그냥 안고 있다가 10주기에 마침 2020년 코로나가 난리를 칠 때 10주기셨어요. 그래서 그 숙제도 지금 하자. 그래서 해놓고 또 추모 공연도 같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공연은 계속 공연장이 문을 닫으니까 못하고 날 잡았다가 취소할 때 그 심정 아시겠어요? 이해는 한다고 하겠지만 참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걸 20년, 21년을 했는데 22년도에는 우리 극단의 배우 그 추모 공연의 주인공 막내 단원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작년이죠. 상실감이 커지셨겠어요. 너무 큰 충격이어서 88년생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젊고 너무 아까운 나이죠.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서 내가 펼치지 않고 내가 제작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날 찾으면 가서 할 거야. 당분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서울에 많이 감이 갔고요. 작년 후반기에. 네네. 그리고 이제 연출 들어온 거 중에는 제가 창극을 골랐어요. 창극은 노래를 하는 뮤지컬의 우리나라 버전인가요? 판소리로 하는. 판소리. 예.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 고향에 내려오기 전에 한 5년 동안을 국립중앙 장충동에 있는 중앙극장의 예술단 거기에 극단도 있고 오페라단도 있고 발레단 무슨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극단도 연출하고 한 서너 편씩 또 오페라도 했고 극장 큰 기획 공연도 하고 추석날 이럴 때 그랬는데 창극단을 교육만 시켜보고 연출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50주년이어서 제가 연극 시작한 지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기념작으로 뽑을까 하다가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창극을 골랐어요. 근데 그 단체는 인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전라남도 광주예요. 아, 지금 이제 최근에 어쨌건 지금 기획하시는 네, 게 지금 연출 작업 하고 있고 스텝진 구성하고 있고 대본 각색 거의 다 해가고 있고요. 이제 연습은 그 전에 이제 작창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3월경이면 작창을 네. 끝내고 그리고 이제 구성된 스텝진들 다 계약하는 무슨 이런 순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5월부터 연습 들어가서 9월에 공연합니다. 아, 어쨌건 작년에 좀 어려운 시기를 좀 있었지만 잘 극복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분야를 도전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기념비적인 거를 예전에 했던 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새로운 거에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서 네. 또 하나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박은희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하고요. 저희 인천 튜브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거는요. 인천문화갤러리 창을 보고 계십니다. 인천문화갤러리 창은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는 인천의 다양한 문학 작품과 또는 공연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이게 알림 설정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이렇게 후원하고 또는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살짝 들은 얘기가 원래 인천 태생인데 광교동이시지만 주 무대는 어렸을 때 막 휘젓고 다니셨던 데는 저쪽 계양장 쪽인 것 같던데. 그렇죠. 거기에서. 그때는 뭐 동인천에서 답동 로터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네. 로터리라는 거. 답동 로터리. 예. 제가 신흥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아, 신흥초등학교 그 옆으로 그 언덕배기에 있는 예, 그건가요? 예. 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완전히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인데도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공연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 예. 굉장히 춤 잘 추는 여자가 있었다. 내가 봤을 때 그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싹 객석을 보면서 씩 웃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최승희 무용가를 말씀하시는 오.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영화관을 그렇게 많이 데려가셨어요. 몇 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전까지 거기 애관극장 음. 있죠, 동방극장 있죠, 키네마 극장 있죠. 그 답동 로타리 뱅뱅 둘러서 그 애관은 조금 용동에 있고요. 네네. 저희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키네마하고 동방극장은 예. 외국 영화를 좀 했죠. 아. 그래서 제 기억에도 디즈니랜드가 지금 뭐 60년, 70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데렐라 하면은 그 옛날 버전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컸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7살, 8살 막 이럴 때인데 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네. 그 영화관을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버님이 되게 멋지시네요. 아니 그런 반면에 네. 또 인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태양이 닿지 않는 세계, 해저 구말리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해양 영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아버지가 제 기억에 먼저 보시고 네. 우리 사남매를 극장에다 데려다주고 예. 보고 나오라고. 정말 문화 혜택 많이 받으셨네요. 네. 요즘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제가 잠깐 들은 얘기는 아버님이 그 서울의 그 충무로 쪽 대한극장까지 택시를 타고 갈 만큼 열정이 많으셨다고. 그때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대한극장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70mm 영화관이었어요. 70mm. 근데 거기에 벤허가 들어왔다고 벤허 네, 보러 네, 간다고 우리 인천의 시발 택시 알죠? 시발 택시 그거 불러서
고모, 작은 아버지니까 삼촌들 데리고 아버지가 영화 보러 가시던 기억도 납니다. 혹시 아버님이 영화를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니셨나요? 근데 사업가였어요. 아, 그러면은 보통은 생각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중대 연극영화과를 네. 나오신 건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배우에 좀 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화 구경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서 집에서 저를 영화 배우나 무슨 연극 배우 이런 거 하길 원하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그쪽 방향 예술계 방향 한다고 그랬을 때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었어요. 왜요? 반대만 했어요. 어머, 그렇게 영화관을 끌고 다녔는데? 네, 그런데도 엄마는 뭐 완전히 그럼 여긴 어떻게 대학은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가셨어요? 연극영화과 들어가시려고 네.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가출이라는 사건. 아니 그 나이에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 일이 예. 그렇게 연극영화 쪽으로 남자고 여자고 가고자 하면 예. 가출 많이 했어요. 딴따라 막 이래갖고 별로 안 좋게 할 반대 때잖아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럼 집안에서는 후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할머니 어머머, 할머님이? 가출할 때 이제 손잡고 같이 나가주시고. 야, 집안의 대빵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상 뭐 몰래 가출하는 게 아니고 나 집 나갈 거야. 나가서 내 힘으로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면 할머니 벌써 보따리 싸고 계신 거예요. 같이 나간다고. 아, 손녀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단 그래서 말이에요. 정말 같이 나갔었어요. 아, 그 할머님 혹시 연출가 딱 되셔가지고 작품 같이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고 그러셨나요?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병환이 들으셔갖고 아이고, 같이 아쉬웠겠네. 보지는 못하셨어도 예. 그 비단으로 만든 우리 전통 여성 장신구 같은 거 모자 이런 거 네네네. 있죠. 그런 거 귀한 것들 쌓아놓으시고 이 다음에 연극에 필요하면 이거 써라 하고 엄마보다 훨씬 낫죠. 저희가 지금 연출가로서도 이게 중앙대 이제 연출하시고 그 다음에 연출가로서도 이제 김병원 선생님이 소개를 하셨지만 되게 이제 작품들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유명해진 그 것도 전에 있고. 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어떤 거요? 뭐냐면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네.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영화를 금지하고 네. 학교에 초청해온 영화나 단체 관람 1년에 한 번.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인천하고는 환경이 달라진 거죠. 저도 컸지만 어머, 인천이 더 청소년이 좋은 건데? 됐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고. 단체 관람이나 지정한 네. 거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가서는 못 보는. 그럼요. 막 이렇게 규율 선생님들이 네.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죠. 교복 입고 가면 큰일 나는 몰래 일이고. 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영화관도 몰래 물론 가보기도 예. 했지만 제가 연극 연출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예. 한 번은 학교 파하고 집에 가는데 큰 길가에서 제가 교복을 입었으니까 우리 학교 선배가 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알죠, 그 언니를. 왜냐하면 웅변두자라고 뭐 막 유명한 언니였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 언니가 그 언니는 날 모르지만 이제 교복 입은 거 보고 네네네. 내가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네 분 이 초대권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리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선생님한테 먼저 갔죠. 아무개 언니가 이거 구경 오시래요. 근데 선생님이 한 장이야. 네, 제가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의 표를 다 제가 확보해서 우리 친구 3명을 데리고 구경을 갔어요. 그 연극을. 예, 근데 그게 명동예술극장이었고 예. 그때 당시에 서라벌 예술대학이 거기에 나와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반해서 제가 그날 거기서
나는 일생 연극 연출을 오. 할 것이다라고 정하고 아. 지금 50년째예요. 인생에 아주 그 전환기를 맡기게 되는 그 장면을 딱 네, 변곡점이. 각인되셨겠네. 근데 뭐냐 하면 마지막 장면. 네. 와, 연극에서 우리 김병훈 선생님도 연극해 보면 아시지만 마지막 불을 끌 수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 마지막 장면 어떻게 할 건가? 네네.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50년 동안 물론 많이는 안 가봤어도 뭐 외국에도 여러 나라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봤어도 네. 그런 마지막 장면은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냐 하면 그 한여름밤의 꿈이 남녀 세 쌍이 짝이 바뀌었다가 예, 예. 우여곡절 끝에 짝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숲속에 요정도 한 커플이 있는데 네. 거기에 퍽이라고 하는 요정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정? 장? 요정? 장 아래. 장 아래 응. 똘마니? 퍽. 네. 근데 그 퍽이 정말 바싹 말라가지고 막 종횡무진 무대를 뛰어다니는데 마지막 장면에 무대 맨 앞에 프론트에 와서 요 끝에 서가지고 예. 막 뭐라고 관객에게 얘기해요. 네. 나중에 저도 읽어보니까 각색을 했는데 짝이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아. 헌 고무신 짝도 짝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짝들을 다 예, 찾았잖아요. 뭐 그런 내용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프로시니엄 아치 뒤에 메인막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는 전동이어서 몇십 초로 딱 닫아지잖아요. 네. 어머 저 출연자 저 사람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마지막 대사를 탁 맞추고 슬라이딩으로 저 프로시니엄 아치 이 끝에 꽂혀서 촥 들어가면서 막이 딱 내려오는데 정말 막 한 50cm 두고 그 밑으로 퇴장을 하면서 문이 닫혔는데 막이 내려왔는데 누구랄 것도 없이 한꺼번에 와 하면서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환호했어요. 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마조마하는 걸 같이 조마조마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탁 일어나서 박수 치는 이런 멋진 마지막 장면 어디 가서 또 보겠어요? 너무 멋져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난 연출가가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5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 작품들을 하셨는데 김병훈 선생님은 선생님 작품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남으세요? 전 뭐 기억이 보신 게 하나도 안 있어야죠.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지금 잘못 여쭤봤어. 우리 저기 박은희 감독님 얘기를 하시는데 네. 되돌아보는 거야. 나는 어땠었나? 나는 어떤 거였었나? 네네. 무엇 때문에 내가 연출을 했나? 무엇 때문에 연극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 길은 이 길이니까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지. 저 거기에 지금처럼 뭐 나는 영국 영화과를 갈 거야 가출하는 거 가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걸 보면서 나는 연출을 하겠다 이러고 하는 이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또 혼난다고 그러는데 여성으로서 정말 다른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도 좀 하고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자 연출가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저한테 정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만 있지. 그런데 어쨌든 중앙대학이 1차에 한 학교 거기에 떨어지면 2차가 한대와 동대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서울예전 2년제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중앙대를 제일 먼저 볼 수밖에.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고 연출자로 들어갔는데 연출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전공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연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서 집을 나가면서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산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남녀 차별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 시대 때는 더 알 테니까 지금보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왜 여성이
안 되냐? 네. 생각을 해봐라. 남자도 4년 졸업하고 3년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땐 3년이었어요. 아, 그렇죠, 있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한 극단에 들어가서 3년 조연출을 하면 벌써 10년인데 그래도 남자도 연출가가 될까 말까다. 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겠니?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 그러면 나도 군대 갔다 오고 네. 극단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서 이렇게 학과실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수님 계셔서 당연히 인사를 했죠. 네네. 그랬더니 요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강아지 부르듯이. 근데 아, 그 교수님이 이원경 이원경 선생님. 그런데 무슨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제일 먼저 알아듣고 씩 웃었대요. 아,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인사하니까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연출론을 쓰고 있는데 원고지 쓰는 거 귀찮아서 녹음을 해놓고 있으니 한글 쓸 줄 아느냐. 한글을. 그래서 또 확 화가 났어요. 대학생 보고 한글 쓸 줄 아냐니. 그렇지. 그래서 연출론을 한다 그러니까 아, 네네. 당연히 해야죠. 난 연출 공부하러 왔는데 다른 선생님은 전공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걸 원고지로 베끼면서 연출론을 내가 제일 먼저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겠다 그랬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녹음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원고지에다 옮기려니까 네모칸이 쳐 있잖아요. 200자 원고지. 그렇죠. 어디서 떼어야 좋을지 모르겠네. 아, 공부가? 그래서 아. 우리 선생님이 한글 쓸 줄 아냐고 물으셨구나. 그렇게 제가 연출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고 학교에 무슨 자료실에 들어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의상, 어디서 본 것 같은 천들이 막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보고 이거 어디서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대학 예술대학이 서라벌 예대가 그대로 옮겨왔대요. 7개 과목이 있는 네네네. 예대가. 그래서 저거는 서라벌 예대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한여름밤의 꿈 할 때 입었던 의상이고 저 천들은 그 천장에 매달렸던 수풀을 상징했던 초록색, 연두색, 뭐 가지가지 초록색 계열의 천들. 그러니 얼마나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인생작을 또 거기서 그렇게 또 만나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 제스처가 지금 여기 이원경 선생님의 화술이나 뭐 이런데 이 책을 넘겨보시면은 이원경 선생님의 자필 그러니까 이제 화술 뭐 이거에 대한 노트 다 주셨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활자화 시켜갖고 만든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식,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남고 다 사장돼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근데 그게 남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후학들이라든가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예, 배우 화술은 특히 우리가 말하기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어 교육의 기본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인데 말하기 교육 받아보셨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만 책임은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도 가르쳤었어야죠. 그러네요.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 목소리 들으면서 말 다 배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선생님이 미술 원래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그 미술계의 다른 업적이라고 하면은 배경화만 그려서 하던 그 연극 무대가 사실적으로 입체적인 무대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 그 무대 연출 쪽에도 이거를 그러니까 미술인데 무대 미술로 바꾸시고 연출을 하신 게 뭐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더 전에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연극을 받아들여서 그게 리얼리즘이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연극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 국민들 지금 일제 억압을 받고 있는 이것들을 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 서울 출생이신데 네. 그 시장통에 나가서 조선 사람들끼리 우리말 쓸 때는 막 메모하시고 장단음 구분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화술을 정말 우리나라에선 최고신 거예요. 그거를 해주신 게 이제 그 내용들이 이걸로 거기에 정리를 들어있죠. 하시는 예.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셔서 이제 연출을 또 공부하시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네. 또 정말 커다란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요. 인천문화갤러리 창입니다. 저희 인천문화갤러리 창은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우리 인천의 공연이나 또는 예술에 대해서 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에 애정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 방송을 응원해 주시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만들어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튜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저희 인천튜브에 말씀해 주시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저희 인천튜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참조하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만들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계속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어떻게 연극을, 아니면 연출가를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분의 영향을 하시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선생님 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인천에서 있다가, 인천이래. 그 서울 학교 대학을 마치시고 또 뉴욕으로 또 유학도 가셔서 거기서 교육 연극이라는 거를 접하신 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 연극이라는 게 좀 제가 심리극에서 연극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건 좀 아는데 교육의 연극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네. 연극 연출가가 된 건 4학년 때였어요. 오. 너무 획기적이죠. 10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러네요. 남자들 그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근데 창고극장이 개관이 됐고 거기에서 제가 4년 동안 선생님 조연출을 하고 물론 선생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12년 정도 작업을 쭉 했어요. 연출 작업을. 그리고 이제 86년, 8년 그때에 86년에 너무 그때 우리 사회에 어려웠어요. 86년 네,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너무 그냥 어쨌든 그 시대가 대번 검열하고 뭐 이러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연극이라는 게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괴감이 좀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그 꼭두극 형식을
빌려서 네네. 이제 세태를 좀 반영하는 거를 쓰고 네. 또 불려다니기도 하고 네. 좀 그런 일 겪었어요. 아. 그렇지만 공연은 아주 잘했고요. 네네네네. 세종문화예술회관 소광당에서 지금 엠시어터죠. 예예. 네, 거기서 공연 잘했고 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뭐 셰익스피어 하나 더 연출한다고 대수냐. 뭔가 이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떠나보자. 네. 5개월 동안. 그래서 뉴욕에 갔어요. 아. 그랬는데 음. 5개월 동안 많이 구경하고 자료 많이 뽑아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예. 구경도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구했는데 거기서 교육연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갔는데 새로운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우리처럼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주입식이랑은 정반대이면서 창의적인 교육 방식, 거기에 연극이 촉매제로 쓰이는 분야. 아, 흔히 교육 말하는 방법. 전인 교육에 관련돼 있는 거겠네요. 아,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우리나라에 모르겠지? 아무도 들여오지 않았지?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라도 해가지고 가야겠다. 네네. 내가 뭐 빨리 간다고 내가 몇 년 없다고 한국 연극계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 공부할 수 있나 알아보니까 맨하탄의 NYU 대학원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교육연극 배우러 그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물론 영어학교 다니고 또 어플라이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죠. 혹시 그 내용이 여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아주 그 이후에 제가 한 5년 공부해갖고 귀국한 다음에 한국에 처음 퍼뜨리기 시작한 후에는 네. 연극과 교육연극이 계속 병행해서 작업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시민연극도 인천에 와서 네네. 그 시립극단이 공공성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근데 보면 주부극단 정도인 거예요. 여자들끼리 아까 여자 얘기했지만 네네네네네네. 여자들끼리 하려면 재미없잖아요. 연극은 뭐 남녀 저기 음향이 조화가 있으면 좋죠. 예, 그래야죠, 예, 그죠? 그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하는 것보다 예, 남자가 남자 역할, 여자가 여자 역할 하는 거 좋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교육연극 방법으로 그거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공동 창작해서 해보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예. 어떤 작가가 써놓은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네네. 저는 그런 의미로 시민연극이란 용어를 쓰면서 인천시립극단에서 제일 처음 시민연극 아카데미를 열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시민들이 뭐 대우 자동차 직원도 오시고 뭐 공무원도 오시고 남녀가 막 합쳐서 남녀노소야 대학생부터 네네. 78세, 80세까지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연극 운동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이런 일들은 어쨌건 처음 있는 일들 아닌가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아마 처음 그렇죠. 쉽지 하니까. 않았죠. 시민연극이라는 이름. 어. 그때까지는 거의 22년 전인데 예. 거의 주부극단. 인천에서는 되게 의의가 있는 운동이었네요. 이것도. 그렇죠.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시민연극제라고 그래서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고 최근에. 예, 몇 번 하고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네. 근데 저를 전국적으로 찾지는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시민연극이라는 것이 예. 경연대회라든가 뭐 이런 게 생겨나고 그렇고 우선 뭐 주부연극 그 이후에 생겨나갖고 이게 시민연극이 되다 보니까 네네. 직장인 연극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져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네. 그러한 것들의 교육연극이라든가 시민연극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의 초석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아무튼 그 많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전국을 다 돌면서도 워크숍을 했죠. 아. 대학에 가서도 하고 예. 그 교사들 모임에 가서도 하고 네네네. 많이. 그래서 전국에 많이 퍼졌지만 인천에 더 많이 퍼졌죠. 아, 그래서 인천에 생활 우리 김병훈 감독님도 생활 그거는 문화에 관련이 한국 있잖아요. 생활연극협회, 네. 한국 생활연극협회가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5년에서 7년 사이에 중앙에서 얘기가 됐고, 사실은 인천 쪽에 생활연극협회를 맡아서 해주십사하고 제일 먼저 콜을 받으셨던 분이 우리 지금 박은희 술 감독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생활연극이야? 그건 제가 2003년에 예술의 전당 아카데미에서 썼던 용어예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교육연극 방법으로 했죠. 2003년에.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중환 선생님이 하시는 생활연극은 이 프로페셔널한 단체들이 하는 대로 이제 작가가 써놓은 작품을 네. 연출가가 캐스팅해서 네. 연습해서 공연이 목적인 그거예요. 교육연극은 과정이 목적이에요. 예. 그래요. 그게 성격이 많이 다른 게 연극 교육, 교육연극 이러면 더 헷갈리죠. 연극 교육은 연극인을 양성하기 위한 연극 과목 교육. 네네네네. 근데 교육 연극은 네. 연극을 교육의 촉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극이 더 확장되는 거죠. 다른 분야, 교육 분야에, 사람 교육에. 그런데 그 전에는 물론 연극이 더 확장됐던 분야가 먼저 있었던 거는 정신병 치료를 위한 정신치료국. 그리고 또 법대에서는 그런 거 했잖아요. 모의 재판. 네네네네. 그런 거는 롤플레잉이죠. 그것도 연극이라고 봐야 네, 되겠군요. 그거는 다 연극을 촉매제로 사용해서 한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교육 연극이라는 네. 거는 더 본격적으로 네. 교육을 위해서 개발됐어요. 영국에서. 혹시 직접 이제 인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교육 연극을 어떻게 그러면은 했는지 실례가 조금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말씀하신 그 앞에 그런 활용됐던 것들은 알겠는데 교육 연극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네, 우리 드네요. 인천에서는 이제 제가 교육 연극을 많이 원래는 5세부터 19세까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큰 전쟁 후에 아주 폐허가 됐는데 제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극인과 어떤 교사가 쟤네들을 저렇게 둘 거냐. 우리가 뭔가 해보자. 그리고 교사와 연극인이 머리를 맞대고 짰으니 연극적이면서 교육적이고 교육적이면서 연극적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실시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교과서 가지고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그 방법보다 교수 효과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발표하고 하면서 하나의 장르로 이게 자리매김해간 거죠. 교육 쪽에. 네네. 영국에서부터. 네. 그래서 세상에 퍼지기는 영국이랑 관계 있는 나라, 호주, 카나다 이런 나라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사례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인천에 와서 했던 시민들 대상으로 한 거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 이런 거 해보면 요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소풍 가는 거 그렇게 옛날 우리처럼 설레어하지 않아요. 워낙 여행 많이 다니니까. 좋은데 다 가봐서.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에 따라서 한 반 또는 두 반이 합쳐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해요. 우리 소풍 안 가고 거기 가서 워크숍 좀 할 수 있을까요? 왜냐 그 선생님들은 이미 저하고 해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해드릴 수 있죠. 그래갖고 하루 온종일 프로그램을 해요. 온종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오전에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이건 뭐 1시간짜리도 할 수 있고 2시간짜리도 할 수 있고 반나절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온종일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 날 프로그램도 할 수 있죠.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소풍 대신 교육연구 워크숍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드시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아유. 어떤 교회에서 네.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당에서 네네네. 연락이 왔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안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하실 수 있냐면 5세부터 19세까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 방법이 쓰인다라는 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가 먼저 했죠.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60명의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성당에서 이런 교육 연극이라든지 연극적인 거 해보고 가르치는데 좀 뭔가 재능이 있으신 분 4분을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60명을 15명씩 해갖고 4팀으로 이건 공동 창작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조교를 한 사람씩 그분들을 거기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오더라도 이분들이 배워서 그 다음에라도 하고 할 수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당신들 얘기 어르신들이 더 소재거리가 많고 지나간 얘기 많고. 그렇죠. 살아온 얘기가 스토리니까. 와서 15명씩 모여 앉아서 얘기하시면서 그냥 쌓인 거 풀고 옛날에 그냥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남편 바람핀 얘기, 무슨 뭐 아이들 키운 얘기 이런 거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네 팀이 그 많은 얘기 중에서 한 가지씩 투표해서 고른 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정리해서 대본 쓰기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싶으시면 발표까지 하실 수 있게 대단히 큰 공연 아니어도 이 정도라야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극장 빌려서 뭐 대단히 크게 조명 뭐 세트 하면서 의상 해가지고 이러면 엄두를 못 내죠. 살짝 얘기를 들으니까 뭔지 좀 감이 나긴 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 4팀 중에 당신들이 투표해서 한 팀을 뽑아가지고 제가 시민교육연극센터 했을 때 거기서 아마추어에게 열린 무대에 나와서 발표하셨어요. 그게 뭐 15분짜리면 어떻고 5분짜리면 어때요? 그랬는데 뭐 방송국에서 오셔서 이걸 찍어다가 방송까지 해주셨어요.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그 성취감이라는 게 말도 할 수 없이 높죠. 굉장히 생활 속에 활력을 찾고 즐겁게 지내시고 옛날에 말 못하고 쌓아놨던 거 다 말해서 풀었고 그런 효과가 있죠.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노노나 실버나 시니어 쪽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더 연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발전되고 보여지는 게 있으면 그분들의 성취감들도 정말 그거는 이제 크겠네요. 보여주는 것까지 하려면 시간 더 할애하고 그렇죠. 제작비 조금 더 들이면 할 수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육연극을 92년부터 알려서 30년째 됐거든요. 전국에 이렇게 많이 퍼진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인터넷에 그분들은 이게 참 나를 많네.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저 혼자서 흐뭇해하면서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흐뭇해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해요. 자연스럽게 이 연극과 교육연극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기 살짝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코로나 동안에 저서를 마련해 주신 또 하나의 책이 남동 소래 아트홀과 학습 편의점이라는 책이던데 제가 학습 편의점이라는 건 좀 알거든요. 여기 미추홀구에서 했던 거라서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의 책일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앞에 연극과 교육연극 이거는 시립극단 예술감독 4년 그리고 시민교육연극센터 6년 이렇게 해서 1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맡아서 했던 일이 소래 아트홀 초대 관장 4년. 그 다음에 그것
이제 임기 끝났는데 또 박우섭 청장님이 그때 연락하셔서 네. 학습 편의점 학습 편의점. 예, 네, 네. 부탁하셔서 네, 광교동에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급이죠. 아. 학습 편의점은 8명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을 주민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최소 단위.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마한 공간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이었어요. 학습 편의점은 제가 미추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를 알거든요. 네. 여기저기 있었죠. 네네. 네. 여기 저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건물 밑에도 있었습니다. 네. 컴퓨터 교육. 제가 했던 건 광교동.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청장님이 바뀌시니까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좋은 거는 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네. 그 남동 소래 아트센터는 우리 아트홀. 아트홀은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아신 그쪽은 어떤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고래처럼 생겼잖아요. 고래처럼 건물이. 생겼어요. 네. 나 남동구를 안 갔나 봐.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 네. 그거는 저기고 예, 남동군 그 옆에 거. 네네. 아니 여기 칼라로 예, 예. 다 사진 찍어서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가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네. PD님이 해주실 텐데, 그러면은 이 두 권의 책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리들을 하시면서 네. 어떻게 선생님의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하던 그 기간 동안도 뭔가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책을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남겨진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이제 인천에서 20년, 네네네. 22년째인데 제가 네. 귀향한 지 네. 그거 정리했죠. 아, 그래요? 물론 다 하진 못했지만 네네네. 그거 정리하면서 네. 이게 이제 뭐 역사가 되는 거죠. 기록을 정리하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후학들이 이거를 그래도 뭔가 이런 연극 있구나 하고 했었구나 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책의 의의는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투하지 글쎄요. 마시고. 나는 질투 뭐고 뭐냐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좀 접했으면 좋고 접했으면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후배 입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후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기 이원경 선생님의 화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보기가 굉장히 기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선은 연극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이 작업을 이 후배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곁들일 수 있는 거는 지금 극단 고향이라는 어떤 단체에 꽤 오래된 이원경 선생님이 하시던 단체를 맡아서 지금 하시면서도 네네. 지금 극단 고향하고 우리하고 인천하고 연결돼 있는 어떤 그 공연장이라든가 네. 연극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서울에 사롱 연극이 추송 선배가 하던 곳이 있었다면 인천에도 있거든요. 네. 인천에도 74년도에 생겼던 애관극장 앞에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깐느라는 어떤 사롱 연극이 거기에도 극단 고향 그 당시에 할 때에도 우리 박은희 감독님이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이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보다 남지 않고 수면으로 좀 드러나서 우리의 공연장의 어떤 역사, 인천의 어떤 공연장과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역사가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있다라는 어떤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지금 뭘 알아야
알아야 볼 수 있고 지금 이 책에 관한 어떤 것들도 좀 자꾸 좀 접근하고 뭐 해갖고 보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후배 입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자꾸 좀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쭙고 싶었던 인천의 어떤 공연장, 공연장 그리고 연극, 역사 이러한 것이 좀 이렇다라는 것들은 좀 많이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리고 뭐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서 되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연극인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거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책들이 나와 있을 때 훌륭한 책들이 나와 있을 때 이 책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마련해야 되는 어떤 거를 후배 입장으로서 어떤 큰 책임과 책임과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이걸 좀 해서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나가겠습니다. 할까요? 예. 사실은 이 책 세 권을 코로나 시기에 했기 때문에 네네. 출판 기념조차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그 보도가 된 거 좀 몇 개 있는데 네. 도서관에만 가 있는 것도 있고 첫 번째 낸 거는 그래도 중요한 일구나 이런 데 도서관에도 다 보냈는데 네. 두 번째 나온 그 스승님 책이랑 세 번째 나온 책은 큰 도서관 아니고는 못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부록에 써 있는 옛날 제가 어디든지 기록은 남겨야지 하고 그 부록에다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 카페 깐느라고. 네네네. 아마 여러분들은 카페 테아트르 하면은 서울에 카페 테아트르 유명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원래 카페 테아트르 리브레 예. 그 자유극단이라고 하는 극단이 네. 69년에 살롱 시어터를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에요. 카페 테아트르 자유. 네네. 그런데 여기 그거는 69년이었고 네. 저희 극단도 69년에 창단을 해서 거기 그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개관 공연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네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74년에 네. 그 극단 자유의 단원이었던 인천 분이 또 우리 극단 고향의 단원인 민욱 선배님하고 친구지간이어서 예. 이 극단 자유하고 연결이 돼서 카페 테아트르가 아니고 카페 깐느 테아트르. 뭐가 또 들어갔구나. 예. 그러니까 테아트르는 띄워버리고 네네. 카페 깐느 그걸 인천에다가 만들었죠. 74년에. 그런데 그거는 기념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극단의 그 민욱 선배님이 친구였던 관계로 네. 극단 고향에 개관 공연을 하러 인천에 와준 거예요. 거기로. 예. 오. 그리고 개관 공연을 하고 가을에 또 왔는데 그 작품을 제가 조연출을 하고 예. 두 번째 스승님이신 박윤기 선생님이 연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늦가을의 황혼이라고 하는 듀련마트의 작품인데 거기에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그냥 아쉬운 마음에 네. 우리 인천 문화예술계에서 연세가 좀 있으시다 하면 혹시 카페 깐네 와보셨나요 옛날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그런데 김윤식 선생님 아시죠? 김윤식. 시 쓰시고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하셨던 네네네네. 그 선생님이 나 가봤지. 내가 거기 가봤지. 거기서 연극을 봤는데 네. 아주 임팩트했어 이러시면서 줄거리를 막 얘기하시는데 내가 조연출한 그 작품이에요. 선생님 그거 늦가을의 황혼이에요. 그거 제가 조연출했어요. 너무나 반갑게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네네. 그 연극을 보고
나도 이런 작품을 쓰거나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 오. 그때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드라마 센터의 시험을 보셨답니다. 또 이제 연출하시는 참여하셨던 그 작품이 또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준 거죠. 네. 또 그 마지막 장면 특히 네. 막 그 주인공이 높은 빌딩에서 떨어질 때 빌딩은 없죠. 이거 소극장이니까 네네네네. 통로를 만들어서 그 배우의 화술로 소리로 그 밑으로 와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조명의 효과를 줬는데 너무 임팩트했대요. 그게.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더니 마침 면접 보시는데 차범석 선생님이 심사위원이셔가지고 극단 산하 대표이시기도 했고 극작가 차범석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여기를 배우 하겠다고 네. 또는 극작을 하겠다고 네. 왔으니 그건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다시 그때 오면 된다. 그러고 돌려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학력이 가까우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서 시험을 봤던 사람이 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조일도라는 연출가 겸 극작가예요. 그분도 그분 그때 둘이 친구셨대요. 저기 한양대학교 문해창작학과 댕기다가 그쪽으로 예. 와서 둘이 같이 시험 보고 김윤식 선생님은 연대로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잘 돌아가셨죠. 연세대로. 조일도 선생님이 네. 김윤식 선생님이 내려고 했던 등록금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등록하셔갖고 다녔고 지금 그래서 이쪽에 김윤식 있는 선생님은 저기요. 군대에 가셨답니다. 등록금이 없어져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역시 그렇게 참. 에피소드도 소록소록한 그런 공간에 네. 그런 터에 지금은 뭐가 있냐 하면 무슨 기원이 들어와 있고 바로 그 뒤에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곳이 애관극장이에요. 근데 요새 애관극장이 아주 이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애관극장은 그 옛날에 고종 임금님이 지은 협률사보다도 먼저 지은 개인이 지은 인천의 네. 아주 주목할 만한 그 공연장인데 그 자리가 공연장이었다는 거예요. 극장하고 영화관은 다른데 우린 다 그냥 극장으로 통하죠. 네네, 그렇죠. 옛날엔 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영화도 네. 돌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스크린만 있던 게 아니라. 예. 네. 그런데 그 후로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애관극장이 지금 현재는 또 멀티로 멀티플렉스. 바뀐 지 예. 여러 해 됐고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아마도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문화공간을 꾸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하실 때 하면서 바로 그 뒤에 주차장에 붙어 있는 그것도 다시 그 카페 복원을 깎는 하고 그 자리도 네.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도 뭔가 흔적을 남겨주시고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기왕 하는 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깊숙하게 발을 담글 예정이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50년의 어떤 그 연출가의 어떤 생활을 하시고 삶을 사시고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쉬는 기간에 이렇게 또 책도 아카이빙할 수 있고 기록이 남겨질 수 있는 책들을 또 출간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그 후학들을 위해서 많은 흔적들을 좀 남기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장르에 또 도전도 하시고 이 여성이 연출가가 되는 어려웠을 때에 사실은 이걸 성각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먼저 딱 시작을 하시는 어려운 그 지점들을 개척해 어쩌다 그 시대에 나가시는데 태어나서 저는 뒤에 있을 후학들의 특히 여성분들의 또 다른 어떤 개척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지금은 뭐 여자 연출자가 아주 굉장히 많이 누군가는 시작을 했으니까 그 뒤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쁩니다. 이원경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여성 연출가는 없어요. 아주 한 중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더군다나 연극 이 50년생의 그 창극 연출로다가 비록 광주에서 하시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크게 성공하셨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이제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시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제 뭐 그 새롭게 하시고자 지금 계획하시는 건 그 창극 말고 뭐 다른 거 있으실까요? 활동 계획하시는 게? 올해가 예. 제 연극 50주년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연극 30주년이고 그건 또 30. 예, 그리고 인천에서 시민연극 시작한 지 22년째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20주년이었을 때 네네.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죠. 엮어서 20주년, 30주년, 50주년을 기념해야 할 해인데 선생님이 많이 좀 지금 제 해야겠는데. 생각은 우선 먼저 네. 이 책에 대한 네. 왜 공연은 이렇게 돼서 못했어.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책은 나와 있는 거 네. 그리고 이 책을 그 출판 기념회를 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네. 뭔가 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집어넣어서 네. 한꺼번에 타이틀을 지금 말씀하셨던 네. 22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다 집어넣어서 네.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되졌으면 싶습니다. 저는 이 화술을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가 아니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배웠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생님이 배우 지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화술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배님들 중에는 무슨 배역을 맡았을 때 지금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요거 내가 좀 해볼 테니까 좀 들어봐줘. 괜찮은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제가 화술 워크숍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 장이 펼쳐질 수 있다면. 가장 기본이니까요. 왜냐하면 주로 스텝 외 연기자는 말과 행동으로 연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이 말이고 또 특히 우리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동안 왜냐하면 요새 화술을 너무 경시하면서 특히나 이런 약자를 많이 사용하고 뭐막 그러니까 우리말이 혼탁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런 시대도 또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배우가 되려는 사람 아니어도 아직 어렸을 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어떤 훈련장이 생긴다면 제가 가서 일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육청 좀 들어주세요. 정말 그 세월만큼 가지신 컨텐츠도 많으시고 그 컨텐츠들을 다 풀어내기에는 저희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은 정말 이 긴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지만 생각보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병원 선생님 이렇게 박은희 선생님을 모셔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앞으로도 하실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을 위해서 또 하시고 계시는 일들의 후학들을 위해서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끝날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짧죠, 시간이. 혹시 부탁하시거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실 수 있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하세요. 아니 저는 여긴 다음 달에 매번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어차피 저는 연극인이고 또 교육연극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연극인이고 또 교육연극을 우리나라에 처음 퍼뜨린 의무감 같은 거, 책임감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날까지 제가 연극과 교육 연극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같이 또 즐기고 이런 시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자.